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관통하는 지혜의 목소리, 그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경고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메시지를 확인하며 간신히 귀만 기울이고 있다면, 그저 소리를 들을 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세상 누구보다 이 이야기가 절실한 사람입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젊음을 낭비하고 미래를 파괴할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부심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슴 속에 품었던 모든 꿈을 단 하나도 펼쳐보지 못한 채 무덤 속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바라보며 저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야, 나의 어머니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지 라고 말해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언덕 위의 집을,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집중력을 바로잡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소하고 자극적인 것들에 정신을 팔리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일을 시작하고 단 하나도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지 변명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노력했어 라고 거짓말하겠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온전히 몰입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흐트러진 정신으로는 건축가가 될 수 없습니다. 흩어진 영혼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주의를 끄는 모든 감정, 모든 기분, 모든 사소한 유혹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만하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고 앉으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좋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향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생각을 붙드는 훈련을 한다면, 만약 당신이 의식적인 주의 집중의 법칙을 통달한다면, 만약 당신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당신의 시간을 지배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마무리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갑옷을 입은 것처럼 당신의 일터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방황하는 동안 당신은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동정이 아닌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미소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꿈에 그리던 그 집에 들어가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다. 나는 표류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리를 지켰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성취해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것들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왕들이 일어서고 꿈꾸는 자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본 자로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생각을 붙드는 법, 내면의 불꽃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법, 그리고 12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강력하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단어를 귀담아 들어야 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가슴으로 느껴야 하며 모든 지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집중력은 모든 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집중력 없이는 어떤 생각도 지속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으며 어떤 목적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주의를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 또한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집중력은 결코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에 대한 당신 마음의 순종입니다. 자신의 집중력을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재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천재성, 기억력, 시간, 지능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집중력이 제자리에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성 없는 지성이 무슨 소용이며 끈기 없는 천재성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시간이란 또 무엇입니까? 집중력이 없으면 모든 것이 낭비될 뿐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향하는 곳으로 당신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한 가지 목표에 마음을 고정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생각 하나를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패는 흩어진 집중력의 다른 이름이며 성공은 확고한 결단이 뒷받침된 집중된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5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내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하루는 늘 분주하지만 그의 인생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침에 단 하나의 생각을 붙들고 하루 종일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그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불에 달군 쇠를 두드려 칼을 만들듯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단련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더 이상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은 평범함에 머뭅니다. 늘 생각하고 늘 말하고 늘 움직이지만 언제나 미완성인 상태로 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비범해집니다. 그는 방향을 갖고 움직입니다.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시작한 것을 끝맺으며 세상은 그를 위해 길을 비켜줍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의 생각을 붙들 수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동차라는 개념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중적인 자동차, 산업적인 힘이라는 생각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이 자신의 걸음걸이, 말투, 협상, 그리고 공장 전체에 스며들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 하나의 생각이 거대한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기계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포드가 성공한 것은 더 좋은 도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집중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따를 수밖에 없을 때까지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능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생각이 필연이 될 때까지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랑자와 건설자의 차이입니다. 한 명은 할 수 있을지 묻고 다른 한 명은 결정한 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흩어진 생각이 영적인 불복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은 수동적으로 떠다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복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통제 없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떠다니는 것은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방황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건설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집중력의 통제는 곧 운명의 통제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모든 발명, 모든 부, 모든 제국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한 가지 생각을 붙들었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그는 그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들이 목표를 바꿀 때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이들이 표류할 때 그는 건설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붙들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의 인생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매시간 설계도를 바꾸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번 다른 길로 들어서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수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자신의 목적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생각에 대한 순종이 바로 삶에 대한 순종입니다. 집중력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의 근육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근육과 마찬가지로 저항을 통해 성장합니다. 생각을 붙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마음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에 맞게 주변 환경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집중력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구축될 뿐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고 다른 일로 전환하고 싶고 감정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복종하는 자는 집중력을 잃고 집중력을 잃는 자는 자신의 왕좌를 잃게 됩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집중력은 하나의 왕좌이며 그 위에는 무언가가 앉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든가 아니면 당신을 위해 선택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건축가가 돌을 들어 올리듯 나의 주위를 이끈다. 나는 흩어지지 않는다. 나는 방황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간다. 이 말을 입으로 내뱉고 글로 쓰고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 말을 배워서 당신의 법칙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력에 대한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할 뿐입니다.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력에 대한 더 많은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12시간 동안 강렬하게 하나의 생각을 붙드는 사람은 12년 동안 10가지를 쫓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라. 평범한 사람은 10가지 생각, 10가지 목표, 10가지 긴급한 일을 동시에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끝내지 못합니다. 불꽃처럼 시작했다가 재로 끝납니다. 그의 마음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저항을 뚫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햇빛을 담고 있지만 렌즈가 한 점에 고정되기 전까지는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렌즈가 한 곳에 머물기 전까지 빛은 흩어져 주변을 따뜻하게 할 뿐 결코 발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렌즈가 고요해지는 순간 불이 태어납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그저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고 아니면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취의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라. 잠깐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당신 생각의 무게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끈질기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엔터테이너이지 건설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건설자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해 단 하나의 돌을 쌓아 올립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관심사가 흩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20개의 사업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철 제국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너무나 확고하게 붙들었기에 세상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상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반복했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의 이미지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미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통제된 상상력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은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이리저리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진실이 흘러나올 때까지 하나의 대상에 족쇄처럼 묶여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온종일 방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된 목표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을 뒤흔드는 걸음걸이로 걷게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집착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도덕률입니다. 당신이 이것이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 얼굴을 돌리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경직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왕권입니다. 비범한 사람이 다수와 자신을 구분짓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붙들지 않는 것을 끝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설계도를 바꾸는 사람이 지은 성은 없습니다. 매일 씨앗을 뽑아 상태를 확인하는 농부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이란 중단 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이제 오늘을 위한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눈이나 귀가 당신을 배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거듭거듭 그 목표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디스트랙션, 즉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도둑입니다. 모든 표류는 목표로부터의 이탈입니다. 당신의 과업을 태양으로 삼고 당신의 생각을 렌즈로 삼으십시오. 지금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오직 그것에만 헌신한다. 나는 한 가지만 생각한다. 나는 하나의 결과만을 본다. 나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한다. 아침에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정오에 속삭이십시오. 잠들기 전에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함의 법칙을 배워 당신의 리듬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것을 온 힘을 다해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에게는 10개의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않을 하나의 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은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실패 그 자체가 망친 것보다 더 많은 인생을 망쳐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루를 과업으로 채우고 마음을 소음으로 채우는 사람은 흩어지고 분열되고 공허해집니다. 그는 생산성이라는 이름 아래 혼란을 증식시킬 뿐입니다. 12시간의 집중된 노동의 비결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더 많은 허슬, 더 많은 움직임, 더 많은 과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순수성입니다. 이를 불태우듯 해치우는 사람은 더 세게 밀어붙이기 때문이 아니라 덜 자주,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붙들고 그것으로 돌아오고 그것으로 건설합니다. 그는 증식시키지 않고 집중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건설할 수 없습니다. 분열된 의지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5방향으로 끌어당겨지는 사람은 5배로 약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노력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해 요소를 뺍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제거해야 중요한 것을 붙들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분주함을 통해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소음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의 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편안함, 방해, 사회적 의무에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켜 마음속에서 불타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을 때까지 모든 것을 쳐냈습니다. 약한 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10개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흩어진 추구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생각의 수집가가 아니라 집중력의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은 단 하나의 전선을 선택해 돌격합니다. 이제 생각의 양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망이나 믿음을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혼란, 즉 멘탈 클러터를 줄여야 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모든 생각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모든 의견, 모든 뉴스, 모든 방해 요소는 그것의 본질, 즉 당신 생각의 도둑, 당신 리듬의 강도, 당신 내면 제국의 파괴자로 보여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와 함께 말해보십시오. 나는 더 적게 생각하고 더 깊게 붙든다. 나는 방해를 제거하고 혼란을 줄여 힘을 키운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힘입니다. 이것이 효율성의 법칙이며 필요 없는 장시간 노동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과로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방해받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정신적 빼기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생각, 하나의 리듬. 세상이 비명을 지르게 두십시오. 다른 이들이 바람을 쫓게 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직선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4번째 원칙. 마음의 문을 지키고 모든 침입자를 제거하라. 당신은 세상의 거대한 힘에 의해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생각들, 안으로 들여놓은 목소리들, 허락하지 않았지만 용납해버린 아이디어들에 의해 패배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시장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당신의 재단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잿더미로 불태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으로 쳐들어오는 적이 아니라 침입자들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한가한 생각들, 정신적인 속삭임, 논리나 긴급함으로 이장한 미묘한 방해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최악의 파괴자는 당신이 용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잠깐만 일하고 말하며 허용하는 생각, 5분의 생각을 훔쳐가고 결국 당신의 1시간을 소유해버리는 바로 그 생각 말입니다. 마음은 요새처럼 방어되어야 합니다. 폭풍우 속에 문을 열어두지 않고 도둑이 노크한다고 해서 그냥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불평, 비교, 두려움, 질투,
걱정이 당신 집중력의 왕좌에 앉도록 허락합니까? 그들과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은 그날에 대한 당신의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이제 당신의 검이 되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매 시간, 모든 생각, 모든 감각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나의 목표에 부합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생각은 토론하거나 즐기거나 타협할 것이 아니라 즉시 축출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너무나 신성해서 나약함과 무대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불평은 당신의 추진력을 갉아먹는 녹입니다. 비교는 당신의 고유성을 독살합니다. 자기 연민은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등을 부러뜨립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결정을 올가맵니다. 이 모든 침입자들을 이름으로 나열하십시오. 종이에 적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그것들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파괴자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야 할 영역을 고립시키십시오. 힘으로 그것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주된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작업 공간, 스케줄, 언어, 동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모든 침입은 실패로의 초대장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의력의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도 당신의 목표와 일치함으로써 그 권리를 얻지 않는 한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보의 적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5번째 원칙. 닻을 내리는 생각을 사용해 마음을 지휘하라. 평범한 사람은 하루에도 100번씩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광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음, 무작위적인 생각, 지키지 못한 감정, 허락하지 않았지만 저항하지도 않았던 방해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는 의도를 갖고 시작하지만 혼란 속에서 끝을 맺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중심이, 다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돌아갈 고정된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의 구절, 하나의 명확한 문장을 붙들고 하루 종일 반복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힘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장 자주 듣는 목소리에 복종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속도를 늦춰주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은 올 것이고 두려움은 솟아오를 것이며 방해는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이 없는 사람은 표류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다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을 감정을 실어 말하는 사람은 매번 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 생각이란 당신의 주된 목표와 일치하는 명확하고 단순하며 확고한 진술로서 특히 마음이 산만해지는 순간에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며 혼란 속의 나침반이며 당신의 영혼을 확고한 방향에 묶어두는 밧줄입니다. 가장 약해진 시간에 당신은 논리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시에 의해 일어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지시를 미리 선택해두지 않았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지시를 내릴 것이고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그만두라고, 피곤하다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고 당신이 답을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그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명령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구절을 쓰십시오.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목표, 정체성, 명령을 반영해야 합니다. 짧아야 하고 입으로 말해야 하며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방향보다 더 큰 소리를 듣지 못할 때까지
매시간 반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닻을 말하십시오. 의심이 속삭일 때 닻을 말하십시오. 흩어지고 게으르고 약하고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그 명령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저 숨과 믿음과 반복을 가지고 그것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한 방향으로만 나아간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은 나의 의지에 복종한다. 나는 하나의 생각만 하고 하나의 목표만 따른다. 나는 집중으로 일어선다. 모든 표류를 거부한다. 당신의 피를 끓게 하는 문장을 선택하거나 직접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다이 당신의 이름보다 당신의 귀에 더 익숙해지게 하십시오. 6번째 원칙. 감정이 아닌 원칙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일하라.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기분이 내킬 때 움직이고 감정이 동할 때 행동하고 어떤 신호나 감정의 솟구침을 기다리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랑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기분이 내킬 때 일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일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12시간 동안 집중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일하라. 당신의 감정은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날씨처럼 변덕스럽고 시간마다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은 폭풍 속을 마치 고요함 속을 걷듯 걸어갑니다. 그는 감정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랑자는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기분을 확인합니다. 건설자는 자신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방랑자는 내가 지금 이걸 할 기분인가? 라고 묻습니다. 건설자는 내가 이것을 약속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한쪽은 변덕에 지배당하고 다른 한쪽은 서약에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서약은 스쳐 지나가는 어떤 감정보다도 강합니다. 서약은 감정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자신을 향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시간의 집중된 노동은 광란의 질주가 아닙니다. 불안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방향성이 있으며 법칙의 현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당신은 흥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당신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영감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나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입니다. 허락이 아닌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삶입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말하는 만큼 피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결정은 노동보다 더 빨리 몸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이 목표를 정하고 원칙에 순종하는 순간 에너지는 돌아올 것입니다. 쉬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원칙. 시계를 없애고 리듬을 설치하라. 시계를 보는 사람은 이미 진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정복하는 대신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대신 시간에서 살아남으려 합니다. 그러나 건설자, 목적을 가진 사람은 시간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리듬을 설치합니다. 그는 지나간 시간으로 집중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마친 과업의 확실성으로 측정합니다. 시간이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리듬이 주인입니다. 리듬에 들어서면 당신은 더 이상 끝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일이 끝날 때까지 일할 뿐입니다. 그것은 소진이 아니라 힘입니다. 에디슨은 시간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계가 울린다고 멈추거나 세상이 기대할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케줄이 아닌 리듬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사람처럼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필요 없이 몇 시간, 불평 없이 며칠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리듬이란 당신의 생각이 너무나 고정되고 지속적이며 중단되지 않아서 시간이 사라지는 정신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거울을 확인할 필요 없이 흐르는 상태, 과업을 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과업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신훈련입니다. 당신은 일에 지친 것이 아니라 중단에 지친 것입니다. 노력에 지친 것이 아니라 미결정, 방해, 그리고 얼마나 많이 건설되었는지 집중하는 대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지친 것입니다. 시계 확인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시간을 잊고 리듬을 기억한다. 나는 시계를 보지 않는다. 나는 과업이 완성될 때까지 명령에 따라 걷는다. 8번째 원칙. 마음은 반복의 노예다. 집중하는 정체성을 구축하라. 당신은 한 번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한 번 생각하는 당신도 아닙니다. 영감을 받았을 때 바라는 당신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은 통찰력으로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감정적 반복에 의해 각인된 지시에 의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반복은 리듬의 건설자이고 리듬은 정체성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한 번 설치된 정체성은 당신의 모든 결정과 움직임, 운명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됩니다. 당신은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류에 의해 당신을 위해 구축될 것입니다. 자가암시는 신화가 아니라 법칙입니다. 잠재의식은 현명하거나 지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적일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가장 자주, 특히 감정을 담아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 받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산만함에 대해 말하면 그것이 당신의 지배자가 되고 나약함에 대해 말하면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방향, 집중, 목표에 대해 말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영혼을 통해 울려 퍼질 때까지 반복한다면 잠재의식은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운 모든 원칙을 매일의 반복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기억날 때만이 아니라 실패 없이 매일 3번, 아침, 정오, 그리고 밤에 말입니다. 아침에 세상이 말하기 전에 당신이 말하십시오.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와 다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집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명령으로 내 마음을 건설한다. 나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이탈하지 않는다. 천천히 모든 단어를 느끼며 진심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정오에 세상이 시끄럽고 피로가 몰려올 때 당신의 다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하십시오. 이것이 비범한 사람이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힘이 아니라 진실의 반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밤에 일이 끝났을 때 표류 속으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듬으로써 하루를 닫으십시오. 당신의 명령을 다시 말하십시오. 실패했다면 그렇다고 소리내어 말하되 그런 다음 올바른 생각을 다시 말하십시오. 결코 입에 표류를 담고 잠들지 마십시오.
방향을 담고 잠드십시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집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변명 없이, 타협 없이 생각을 붙드는 자의 정체성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당신의 다 생각과 명확한 주된 목표를 적으십시오. 아침에 말하고, 정오에 다시 말하고, 밤에 또다시 말하십시오. 반복의 리듬 없이는 단 하루도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 명령의 칼 없이는 어떤 표류도 들어오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방해받을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선언을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나는 생각이 나를 빚을 때까지 그 생각을 붙든다. 나는 내가 그것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나는 지배할 때까지 내가 된다. 나는 표류하지 않는다.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이름보다 더 깊이 당신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당신을 방해하게 두지 말고 당신 안에 어떤 목소리도 논쟁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감정이나 소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법칙으로, 리듬으로, 명령으로 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은 감정이 아닌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집중할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릴 수 없는